자, 지수 함수에 이어서 로그 함수 해보겠습니다. 지수 함수가 뭐였죠? 지수 함수는 이 지수 형태를 함수로 만들어 놓은 게 지수 함수였죠. 그러면 당연히 로그 함수는 뭐겠습니까? 로그 형태를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그 미슬 a 그 다음에 진수를 x로 하는 로그를 우리가 y라고 했을 때 x 값이 하나가 정해지면 y 값도 하나가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함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가 서로 이제 역함수 관계가 됩니다. 역함수. 역함수 뭔지 기억하시죠? 왜 그런가를 한번 볼게요. 자, 요 지수 함수에서 x하고 y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x하고 y를 한번 바꿔봐. x하고 y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이게 역함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수 함수의 역함수. 자, 요걸 갖다가 로그 형태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로그 표현을 한다면 a의 y승이 x다. 로그 a의 y승이 x다. 이게 로그의 정의 아닙니까? 그게 바로 얘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x, y를 바꾼 것이 표현만 살짝 변형을 해보면 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수함수와 역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양변에 a를 미수로 하는 로그를 똑같이 취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뭡니까? 얘는 y가 앞으로 떨어지고 로그 a의 a가 되는데 이건 1이니까 y는 로그 a의 x가 되죠. 물론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맞바로 로그 형태로 얘를 표현을 바꿔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서 진수의 값이 정해지면 이 로그 값이 결정이 되는 그러한 함수 관계를 우리가 로그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게 이제 교재에 정리된 내용이고요. 좀 꼼꼼히 살펴보면 a가 양수이면서 1이 아니어야 된다. 이건 뭡니까? 이건 이제 밑조건이죠. 밑조건. 그죠? 로그의 밑조건.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이건 이제 진수 조건이죠. 밑조건과 진수 조건을 일단 만족하는 상황 하에서 요렇게 된 형태, 요거를 우리가 로그 함수다. a를 밑수로 하는 로그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은 y 콜 a의 x승. 요것도 이제 밑이잖아요. 지수 함수의 밑, 로그 함수의 밑이 같아야 됩니다. 역함수 관계를 얘기하려면 이게 바로 이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된다. 이제 하는 거죠. 자, 그 밑에 조금 내려가 보면 우리가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관계라고 해서 역함수 관계인 것을 이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좀 전에 내가 다 설명한 거예요. 자, 밑이 같을 때 얘기입니다. 무조건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건 아니고 밑이 같아야 돼요. 로그의 밑과 지수의 밑이 같을 때 우리가 이 형태를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x하고 y를 서로 바꿔보면 우리가 바로 증명이 된다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정의역, 치역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수함수는 x가 모든 실수를 다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의 함수값, 즉 y는 양의 실수가 되죠. 하지만 로그 함수는 이게 바뀝니다. 여기서 y가 1로 x로 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진수가 x가 되는, 여기 y가 여기 x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진수 조건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어떻게 양의 실수 값이 돼요. 그리고 로그 값 자체는 모든 실수가 다 될 수 있죠. 요 관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요 관계 요거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자, 교재의 해당 그 페이지를 여러분이 꼼꼼히 한번 정독해 보고 다음 단원으로 가는 것을 권합니다. 자, 로그 함수가 이제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그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함수 하면 우리가 그래프가 빠질 수가 없으니까요. 자, 앞에 지수함수 그래프 만들었을 때랑 똑같이 한번 x 값을 이렇게 쭉 한번 몇 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2x, 로그 2분의 1의 x 이 두 가지 함수를 예로 들었습니다. 뭘 기준으로 한 거냐면 그 미신 a가 1보다 큰 것, 그리고 0과 1 사이에 있는 것, 이 두 개를 갖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한번 값을 비교해 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찍어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보면 되는데, 여기 왜 뜬금없이 지금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갖다 놨느냐? 좀 전에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하고 서로 역함수 관계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굳이 이건 이제 점들을 찍어가지고 4분의 1,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런 거 찍어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알기 때문에 그 개형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자. 이래서 지금 a가 1보다 큰 상황, 그러니까 요거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온
2를 이제 예로 들어보는 거죠. a가 2일 때, 그리고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얘는 2분의 1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2의 x승이 요런 개형이고 2분의 1의 x승이 요런 그래프 개형 아닙니까? 지수함수 그래프가. 그렇다면 로그 함수 그래프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y 콜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그리면 되는 거죠. 얘랑 안 만납니다. 자, 그건 나중에 좀 따로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면 요런 그래프가 돼요. 점근선이 y축이 되는 것이죠. 점근선이 y축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지수함수가 0,1을 기준점으로 했다 그러면 로그 함수는 1,0을 기준점으로 하게 되고, 얘는 어떤 식이 됩니까? y 콜, 그쵸, 밑이 똑같으니까 로그 2의 x의 식이 바로 그래프가 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뭘까요? 얘는 요렇게 또 한번 그려보면 이게 이제 y 콜 x잖아요. 얘를 갖다가 대칭 이동 시켜보면 이렇게 x축에 점근해 가는 것처럼 y축에 점근해 가면서 요렇게 지나게 돼요. 요렇게. 자, 요 빨간 것이 요 까만 거를 y 콜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1,0을 역시 또 지나게 되고요. 자, 그래프를 읽어보면 이건 단조 증가하고 얘는 단조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수함수에 대해서 그 y 콜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켜서 이제 그렸고, 이제 뭐 아래로 볼록하고 이건 위로 볼록하고 뭐 그다음에 점근선이 y축이 된다, 이런 거는 그래프를 보고 읽으면 되니까 여러분이 뭐 굳이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래프의 개형은 외워야 되겠죠.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수함수에서 얘랑 얘가 서로 어땠어요? 얘하고 얘가, 까만 거 두 개가 y축에서 대해서 대칭이었죠. y축에 대해 대칭. 그런데 이 빨간 거, 로그 함수 그래프 빨간 거 두 개는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그거는 이 표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랑 이거는 똑같은 x 값이 들어갔을 때 함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즉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걸로 나오죠. 그래서 2가 들어갔을 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1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2가 들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걸 좀 자세히 살펴보죠. 그 그림이 이제 교재에도 있는데요. 바로 요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얘가 요거를 갖다가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x 값이 주어졌을 때 y 값들은 이제 비교를 해봐서 뭐 0과 1 사이 있는 값도 한번 이제 넣어보고요. 그래서 x가 0에 가까울수록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정의역은 x가 양수인 것만 가지고 따져야 되고요. 이 그래프의 개형을 당연히 여러분이 외워야 됩니다. 이거 그때그때 그리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개형을 외워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기준점들을 잡아보라는 것이죠. 기준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로그의 미신 a가 있으면 그 a 값은 이제 x에 집어넣었을 때 로그 a의 a가 1이 되죠. 그래서 a, 1은 반드시 지나게 되고, 반대로 이제 a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니까 a나 a분의 1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경우는 이제 반대 상황이 되겠죠. a나 a분의 1을 집어넣어서 그 기준점들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이어서 그리는 그런 그 요령이 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도 이제 뭐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고, 대체적으로 이제 뭐 위로 이렇게 볼록하면서 서서히 증가하는, 그런다고 해서 이게 어느 값에 일정히 가까워진 게 아니고 무한히 증가해요. 그건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얘도 무한히 감소합니다. 감소한 속도가 점점 느려질 뿐이지 얘는 어디에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y축으로는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점근선은 y축이 되고, 둘 다 그렇습니다. 자, 요거에 이제 그 성질을 정리해 놓은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성질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는 내용이죠. 정의역은 양의 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프는 1,0을 지난다. 이걸 기준점으로 삼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래프의 점근선은 y축이다 하는 것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요 기준점뿐만 아니라 뭐 a를 집어넣었을 때 a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을 이렇게 찍어서 기준 삼으면은 그리기가 조금 수월할 것이다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면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다. 즉 증가함수가 된다 하는 것이고, 바로 이제 요 형태죠, 요 형태. 그 다음에 a가 0과 1 살 때는 감수함수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지수함수하고 이제 y 콜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이제 A가 달라짐에 따라서 어떻게 이 그래프의 모양이 좀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건 이제 교재의 셈 특강을 좀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나름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그 함수 y 로그 a의 x의 그래프의 성질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린지는 대충 알았는데 이거의 성질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특히 a 값이 변할 때, 밑이 변할 때 어떻게 되는가? a 값의 크기에 따라 그래프의 기울어지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이걸 기울기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직선에서나 쓰는 용어니까. 이게 얼마만큼 빨리 증가하고 느리게 증가하고 빨리 감소하고 느리게 감소하는가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도 한번 살펴봤었죠. 이거에서 얘가 2인 경우하고 3인 경우하고 그죠? 얘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는 속도가 달랐어요.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는가 달랐기 때문에 그거를 y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걸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당연히 로그 함수의 그래프도 미신 a에 따라서 이 상황이 좀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2인 경우하고 3인 경우를 지금 나눠서 비교를 해보죠. a가 1보다 큰 경우 중에서 2인 경우 3인 경우 로그 2의 x가 이 회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로그 3의 x는 이해보다 좀 더 빨리 어떻게 돼요? x축에 가까워지고 y축에 가까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건 지수함수를 생각해 보면 되죠. 2의 x승이 이렇게 돼 있으면 3의 x승은 더 가파르게 이렇게 갔잖아요. y축, x축에 좀 더 빨리 가까워졌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를 y x에 대해 대칭한 거니까 당연히 로그도 이 a 값이 커짐에 따라서 1보다 클 때는 커짐에 따라서 x축, y축에 좀 더 빠르게 가서 달라붙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휘어지는 게 다릅니다. 자, 근데 그 0과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더 보자 이거죠. 2분의 1과 3분의 1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일 때보다는 또 3분의 1일 때가 더 x축, y축에 빨리 가까워진다 하는 거죠. 이건 2분의 1의 x승, 3분의 1의 x승을 비교해 보시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공부했던 걸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 개형도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걸 좀 많이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따라서 로그 함수 이거에서 a 값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 1보다 클 때는 a 값이 클수록 x축이 가까워지고 0과 1 사이일 때는 a 값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x 이퀄 1에서의 그래프는 x가 1보다 클 때 그래프가 x축에 가까워진다. 지금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x가 이제 0과 1 살 때는 y축에 좀 더 가까워지겠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로그 함수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당연히 다음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이제 평행 이동 혹은 뭐 대칭 이동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로그 함수 그래프의 평행 이동에 대한 내용이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로그 2의 x 요 그래프를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그렸잖아요. 여기에 x 대신에 x-1이 들어갔다 하는 거죠. 지금 이것은 진수가 x가 아니라 x-1을 변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평행 이동에 대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됩니다. 이 방정식에서 말하자면 x 대신에 x-1이 들어간 거니까 이건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따라서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1만큼씩 옆으로 이동한 겁니다. 여기는 좀 좁아 보이고 여기 좀 넓어 보이는 거는 착시 현상이에요. x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보면 다 같은 점들이 1씩 이동한 겁니다. 이것도 1, 이것도 1, 이것도 1, 이것도 1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보니까 좁아 보이는 거지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이 1씩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이 1,0이 아니라 이제 2,0을 기준으로 그려야 되고 점근선도 y축이 아니라 x 이퀄 1이 점근선이 되는 거죠. 요 그래프 그대로 1만큼 이동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진수에 1이 더해진 게 아니고 이거 전체에다가 1이 따로 더해져 있는 거라는 거 아시죠? 얘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1을 갖다가 1로 넘겨서 y 대신에 y-1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그거는 뭡니까? y 콜 로그 2의 x에 대해서 위로 1만큼 이동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 1씩 이동한 겁니다. 모든 점들이 다 1씩 이동한 거예요. 여기 좁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러 방향으로 하면 다 1씩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준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에서 1,1로 변하는 것이고 점근선은 변함이 없죠. 점근선 자체는 이제 위로 뭐 1만큼 이동해봤자 이건 좌우로 이동한 게 아니니까 점근선은 변함이 없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 1번과 2번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그거죠. 요것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점이 이제 1,0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2,1이라는 점이 이제 기준점이 될 것이고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준 것이다. 이때 점근선은 여기서만 이동을 하니까 x = 1이 이제 점근선이 되는 것이죠. 자, 별거 아니죠? 그리고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리를 한 것이 이제 책에 좀 나와 있는데 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보충에 있는 거 어떤 내용인지만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칭 이동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칭 이동도 뭐 별거 아니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됩니다. 로그 2의 x가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을 때 로그 2의 마이너스 x, 이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니까 y축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그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은 거.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쪽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요거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거. 근데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를 위로 보내서 이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로그 2의 x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x의 마이너스 1승. 또는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보낼 수도 있죠. 그래서 로그 2분의 1의 x승이다. 이거 앞에서 했던 내용 아닙니까? 똑같이 xx 같더라도 이게 2인 거랑 2분의 1인 거랑은 x축 대칭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그게 확인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건 로그의 성질을 공부를 했으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요 세 가지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로그 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해서는 뭐 지수함수 때랑 마찬가지의 상황을 적용하면 되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그래프, 방정식이나 함수 그래프의 대칭이동이나 이 평행이동 내용은 다 같죠. 그 원칙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니까 굳이 뭐 더 추가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면 그 다음에 특강에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거 잠깐 언급하고 가죠. 자, 요 내용인데요. 뭡니까? 뭐 별 내용은 아니고요. 지수함수 때랑 마찬가지예요. 로그 함수는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합니다. 뭐 다항 함수처럼 이렇게 극대극소가 있는 것이 아니죠. 로그 함수, 지수 함수는 극대극소가 없어요. 그래서 단조 증가, 단조 감소하다 보니까 최대 최소라고 하는 게 항상 일단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실수 전체에서는 최대 최소 값은 존재하지 않는데, 하지만 제한 변역, 영역이 제한되면, 정의역이 제한이 되면은 그 영역에서만 따로 요 그래프를 그리게 되니까 당연히 최대 최소가 존재하고, 최대 최소 값은 영역의 양 끝값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중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최대 최소 문제는 주로 이제 치환을 해가지고 뭐 2차 함수로 바꿔서 푼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 끝났는데요. 여기 세미나에 보면 여러분이 좀 착각하기 쉬운 내용 한 가지를 좀 따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요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두 함수 요거와 요거의 그래프 했는데, 여러분 그 로그의 성질에 의하면 얘는 뭐예요? 진수의 거듭 제곱은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죠. 그래서 얘를 2 곱하기 로그 2의 x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얘잖아. 그럼 얘랑은 같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x가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따로 얘기 안 해도 x가 진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진수 조건에 의해서 얘는 x는 양수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진수가 x제곱입니다. 따라서 x 자체는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얘하고 얘는 x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x가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x가 음수라도 이 진수 자체는, 즉 x제곱은 양수가 되니까 로그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재밌는 결과가 납니다. 얘는 당연히 이거죠. 얘는 당연히 이건데, 얘는 뭐가 되냐면 요렇게 바꾸되 말하자면 절대값 x가 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x가 양수가 돼도 음수가 돼도 되는 거죠. 근데 x가 이제 3일 때나 마이너스 3일 때랑 똑같으니까, 그죠? 제곱하면 어차피 9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x의 절대값이 붙어있는 걸 생각한다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값 그래프 우리가 그릴 때 이거 양수인 것만 그린 다음에 음수인 건 양수인 거를 대칭 복사해서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y 콜 f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요 x에만 절대값이 붙어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그리냐 하는 그 원칙을 따라주면 됩니다. 이거 뭐 1학년 때 공부한 건데 또 다 잊어먹었겠지. 이거는 y 콜 fx 그린 다음에 그거 이제 양수인 부분만 남기고 음수인 부분은 양수인 거를 갖다가 이렇게 대칭 복사해서 그려주면 돼요. 요 용어 대칭 복사. y축에 대해서 그렇죠? y축 대해서 대칭 복사 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가 요거의 그래프가 되고 얘는 요거의 그래프가 되고 x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뭐 이거는 이제 그려지지 않겠죠, 그죠? 하지만 그 조건이 없다면 그래도 얘는 양수만 그려야 되지만 얘는 양수 음수를 x가 양수 음수인 거를 다 같이 그려줘야 되고 이때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됩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양수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거 구분이 가끔씩 시험에 함정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 쌤 세미나에 보면 지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특별한 성질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잠깐 한번 체크해보고 갈게요. 지수함수가 AX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F0는 1이다. 이거는 X에다 0 넣어보면 A의 0승이 되는데 어떤 수의 0승 무조건 1이니까 당연히 성립하고요. X에다 1 넣으면 A 자신이 된다. 그렇죠? A의 1승은 A니까 당연한 거고. 이걸 보십시오. F 속에 P 플러스 Q 두 수의 합이 들어가면 이건 각각의 숫자의 함수값들이 곱해진 결과와 같다. 이건 뭐냐면 그냥 지수법칙이에요. 자, X 대신에 P 플러스 Q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A의 P 플러스 Q승이라는 것이 되죠. 근데 얘가 결국 뭐야? A의 P승 곱하기 A의 Q승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수법칙에서. 그럼 얘가 FP고, 그죠? 얘가 FQ잖아요. 두 개의 곱과 같아지는 거죠.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지수법칙에 의한 성질입니다. F 속에 어떤 두 수의 합이 들어가면 각각의 수의 함수값의 곱으로 변할 수 있다. 얘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A의 P-Q. 이게 A의 P승 나누기 A의 Q승. 요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얘도 역시 지수법칙이다. A의 NP승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FP, 즉 A의 P승, 그거 전체의 N승이다. 얘가 이거랑 같다라는 뜻이니까 역시 지수법칙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이제 로그 함수, 로그 A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이걸 이제 F라고 하면은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 F1이 0이다. 사실 이제 얘하고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0 넣어서 1 나왔으면 이건 거꾸로 1 넣어서 0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것만 봐도. 확인해 보세요. X에다 1 넣으면 로그 A의 1이니까 0이 되는 거 맞죠? 여기다 A 넣으면 어떻게 돼요? 로그 A의 A니까 1 되는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 속에 PQ, 곱이 들어가면 각각의 함수값의 합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건 로그의 성질입니다. 아까 그 지수함수에서 두 번째 성질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얘는 합이 곱으로 바뀌었고 얘는 곱이 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 로그 A에 X 대신에 PQ 들어가죠?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건 로그 성질에서 로그 A의 P 플러스 로그 A의 Q 아닙니까? 이게 바로 FP고 FQ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밑에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위에서처럼 하나씩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엄밀히 말해서 이 로그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수 법칙을 가지고 다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것이 성립하는 것을 그럼 일단 한 번씩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3번, 4번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증명해보고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일단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이건 뭐냐? 이건 이제 볼록성에 대한 건데 이 볼록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영어로 컨벡시티라고 하는 건데 임의의 두 실수 PQ에 대해서 지수함수는 다음이 성립한다. 자, 이건 뭐냐 이게? 이거는 꼭 지수함수, 로그함수뿐만 아니라 어떤 그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우리가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이제 그거를 따질 때 쓸 수 있는 식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x 값이 말이죠. p가 있고 q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p 플러스 q 나누기 2라고 하는 건 뭐예요? 딱 요거의 중간에 있는 값을 얘기하죠. 얘가 p 플러스 q 나누기 2입니다. p와 q의 평균이죠. f 속에 그거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함수값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fp하고 fq, 그러면 p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과 q가 들어갔을 때의 함수값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fp고요. 얘가 말하자면 fq인 거죠. 그리고 얘는 뭡니까? 얘는 f 2분의 p 플러스 q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fp와 fq, 요 값과 요 값의 합의 평균, 요거와 요거의 합의 평균이라고 하면 요 값과 요 값 세로로 따졌을 때 이거의 딱 중간에 있는 값을 얘기합니다. 그죠? 얘가 그거랑 같냐 틀리냐의 얘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따질 수 있냐면 이렇게 따지면 돼요. fp에 해당되는 요 점하고 이 점하고 fq 요 점하고 두 개를 잇습니다. 이어요. 이었을 때 직선으로 이었을 때 그 2분의 p 플러스 q 값이 딱 요것이 되면 이거는 딱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생각해 보세요. 요거의 딱 중간, 요거의 딱 중간이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 값을 집어넣는데 함수값이 이 직선보다 위쪽으로 나왔어요. 그럼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그래프가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 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요 두 개의 값의 평균 값은 무조건 요게예요, 요게. 그지? 근데 2분의 p 플러스 q를 갖다가 f에 집어넣은 게 그거보다 위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반대 상황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즉 2분의 p 플러스 q를 f에다 집어넣었을 때 이 값, 요거 fp와 fq의 평균 값인 이거보다 아래쪽에 나왔을 때는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뭐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걸 집어넣었을 때 즉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뭐 등호까지 포함시킨 것은 딱 같을 수도 있는 것까지 우리가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중간에 직선이 나오는 것도 일단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면은 요게 되고 위로 볼록하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경우 그리고 얘는 위로 볼록한 경우다. 이걸 뭐 이제 위로 볼록한 걸 아래로 오목하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오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볼록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한 것에 대한 그 부등식 표현이 이것이다. 자, 지수함수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해요. 밑인 A가 1보다 클 때나 작을 때나 언제나 아래로 볼록합니다. 따라서 어떤 두 점 PQ를 우리가 잡아가지고요. 이게 이제 FP고 이게 FQ죠. 그럼 FP와 FQ의 평균은 어떻게 돼? 바로 이게 딱 중점. 여기가 FP와 FQ의 평균이에요. FP 플러스 FQ의 평균이다. 그런데 실제로 P와 Q의 딱 중점, P 플러스 Q 나누기 2, 얘를 갖다가 이 함수에다 대입한 함수값, 요거는 얘란 말이죠. 얘가 아까 이제 요 값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아래에 있죠.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다는 얘기. 그래서 직선을 그었을 때 직선보다 이 곡선이 아래에 위치하는가, 그걸 보면 돼. 얘도 마찬가지죠. 두 점 위에서 직선 그으면 언제나 곡선이 직선보다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다는 거를 이런 부등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로그 함수는 반대죠. 위로 볼록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PQ를 잡아가지고 직선 그으면 곡선은 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게 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겠죠. PQ 각각을 집어넣어서 그 평균 낸 값, 그죠? 요 점이죠. 요 값보다 요 PQ의 중점의 함수 값이 항상 위에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수 함수는 밑이 1보다 클 때나 작을 때는 항상 아래로 볼록인데, 그죠? 로그 함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그 함수는 밑이 1보다 클 때는 위로 볼록인데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아래로 볼록해요. 그죠? 로그 함수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평균 두 함수값의 평균이 두 점의 중점의 함수값보다 큰 거죠. 이 관계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가끔 문제에서
나름 뭐 자주 활용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목과 볼록,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이렇게 요 식을 가지고, 요 부등식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어떤 특성을 갖는가, 어떤 방향을 갖는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 잘 안 가는 사람은 다시 돌려보면서 직접 그려가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